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즉 서부 경남 KTX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남부 내륙철도로 수도권과 남해안은 2시간대로 연결되고 8만 개의 일자리와 1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예상됩니다. 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낙동강 보수문을 개방하면서 곳곳에 모래톱이 쌓여 좀처럼 보기 힘든 철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남 3.1운동 100주년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진주 3.1운동과 이를 이끈 진주교회를 소개합니다. 경북 김천부터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즉 서부 경남 KTX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는데 정부가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예산 4조 7천억 전부를 부담해 추진합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1966년, 그러니까 53년 전에 경북 김천에서 경남 삼천포를 연결하는 김삼선 철도 기공식 사진입니다.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그러니까 서부 경남 KTX 사업의 전신입니다. 당시에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성 평가가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재원 조달 같은 문제로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6년 정부의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고 3차 계획에도 반영이 됩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를 따져보는 조사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성 분야가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서 이번 정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경제성 논리로만 잣대를 들이대면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또 경남의 상공계 그리고 도민들도 그동안 마음을 모았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경북 김천부터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즉 서부 경남 KTX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습니다. 지역의 혁신 성장판을 열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들어갈 만큼 그동안 필요성은 인정받았지만 국가 재정 사업 예타 조사에서 BC, 즉 경제성이 이를 넘지 못해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또 민간이 제안한 사업 계획의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알려진 상황. 그러다 이번에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예타 조사를 면제해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4조 7천억 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거제 그리고 창원에서 출발해서 김천을 거쳐 서울로 갑니다.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창원과 마산, 동구 경남 지역 전체가 포함되는 경남의 균형 발전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른바 교통 오지로 불리던 경남북의 내륙에 새로운 교통망이 뚫려서 수도권과 남해안이 2시간대로 연결되고 8만 개 일자리와 1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며 경남의 상공인들과 서부 경남에선 환영했습니다. 조선업 경기 불안과 제조업 침체에 단비가 되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항공우주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주요 인프라가 구축된과 동시에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해서 서부 경남 KTX 사업이 진주의 결정적인 발전 요인으로 성숙이 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은 앞으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 심의와 국회 보고 등 절차를 진행하고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2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서부 경남 KTX 건설이 포함되면서 거제와 통영, 고성군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과 백두현 고성군술은 오랜 수건 사업이 이뤄졌다며 서부 경남 KTX 예비 타당성 면제는 지역 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변광용 거제시장도
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통큰 결단을 환영한다며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등 서부 경남 KTX와 연계한 후속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부 경남 KTX 사업은 KTX와 연계한 경남 전체의 발전 전략 수립을 과제로 남기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KTX 사업의 파급 효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서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은 항공과 나노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합니다. 대규모 SOC 사업 추진은 건설업계를 비롯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8만 개의 일자리와 10조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관광 자원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남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는 KTX와 연계한 경남 전체의 발전 전략 수립을 과제로 남기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서부 경남 KTX의 조기 착공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서부 경남 KTX 예타 면제 발표와 함께 경남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랜드 비전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도민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비전은 오는 11월 확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경남 서부권의 항로와 산업과 남해안의 해양 관광을 체류형 관광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서부 경남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다도해의 뛰어난 관광 자원을 어떻게 잘 융합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역세권별 산업과 연관된 맞춤형 개발 계획 수립과 함께 빈자 유치를 위한 행정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일부 시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연계 교통망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과 역 위치를 두고 예상되는 지역 갈등은 협의로 풀어야 합니다. 파급 효과가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 나아가 그 혜택을 지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종합 계획 수립과 대정부 대응력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한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 0도, 진주는 영하 5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1도, 진주는 12도로 평년보다 4에서 5도나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예상 적설량은 최고 5cm, 남해안에는 비와 눈이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최고 20mm로 겨울비치고 꽤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많이 건조합니다. 경남 16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김해 영하 1도, 밀양 영하 4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3도, 고성은 12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동 영하 3도, 사천 영하 5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합천 13도, 남해 11도로 평년보다 5도나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눈이 내려 쌓이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일시적으로 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작년부터 낙동강 보수문을 개방하면서 곳곳에 모래톱이 쌓여 좀처럼 보기 힘든 철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천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천 창녕보 상류 5km 지점. 강이 흐르는 길목 양옆으로 모래톱이 드러나 있습니다. 7년 전 4대강 사업 당시 강바닥을 퍼낸 모래가 다시 쌓인 겁니다. 이른바 재태적 현상은 지난해 11월 창녕보에 수문을 개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보에 잠겨있던 모래톱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철새들이 이곳 합천 창녕보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강 세종보의 경우 수문을 개방한 이후 금강을 찾는 철새가 500여 마리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철새들이 머물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문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물이 빠지면서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지. 자연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건데 더 나아가 볼을 해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볼을 유지하기보다 해체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하천 생태계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거하는 게 낫지 않겠냐. 4대강 보처리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보호 해체 작업을 비롯해 관리 수위 유지와 보의 탄력적 유지 방안 등을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경남 3.1운동 100주년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진주 3.1운동과 이를 이끈 진주교회를 부정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3.1운동은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준비됐습니다. 천도교 손병희, 기독교 이승훈, 불교 한용운 등 종교계 인사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해 결의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조선 독립을 청원하고 대내적으로는 비폭력 원칙에 따라 3.1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경남도청이 있던 진주에서 대규모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종교계, 특히 기독교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1919년 3월 18일 진주에서 첫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앙시장과 법원 등이 있던 복림동과 대안동 등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독립을 외쳤습니다. 그 수만 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때는 경남도청이 진주에 있다 보니 다양한 직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노총에 해당하는 노동독립단부터 거린독립단, 학생까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청하고 도경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는 5군데, 6군데에서 이제 한꺼번에 일어나자. 이후 대규모 만세운동은 19일과 21일, 4월 18일 각각 일어났는데 300여 명이 건거돼 24명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때 이육식 지사가 현장에서 숨지고 강목순 지사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진주 3.1운동의 중심은 진주교회였습니다. 5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첫 만세운동의 신호탄은 진주교회의 종소리였습니다. 또 광림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기독교계가 만세운동을 주도하면서 옥고를 치른 24명의 독립지사 중 기독교인만 9명이나 됐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던 광림학교, 시원여학교가 같이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진주뿐만 아니라 경남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종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표충사 해인사의 만세운동은 불교계가, 의령 창녕은 천도교계가 앞장섰습니다. 항일 정신과 서양의 신교육을 받은 지역 종교인들이 경남 3.1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진주시 무장애 도시 협약식이 오늘 오후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사랑의 집 11호점 입주식이 오늘 오후 창녕읍 도야리에서 열립니다. 6.25 참전 유공자 위안 행사가 오늘 오전 거창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설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이 오늘 오후 2시 산청 지역 주요 도로변과 마을 진입로에서 실시됩니다. 하동화력발전소 피해 저감을 위한 2차 간담회가 오늘 오후 하동군 금성면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 행사가 오늘 오후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생활기록부를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생활기록부 현장 지원단을 도내 456개 학교별로 7명씩 배정해 3,100여 명의 생활기록부 사본을 점검합니다. 특히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 학교별 2개 반의 기록부 사본을 별도로 제출받아 모두 912개 학급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물살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인 죽방념 등을 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죽방념 등 전통 어로 방식은 어촌 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 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등에서 지정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습니다. 전통 어로 방식인 죽방념은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 마도와 저도 등에 설치돼 있습니다. 민관 갈등으로 지난 2016년부터 파행되어 온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위해
거창군이 연극단체가 보유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30년간 연극제 발전에 기여한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 합리적 금액을 보상하고 연극제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면 거창국제연극제는 올해부터 거창군이 설립한 거창문화재단이 개최합니다. 창원시가 경제 전문가 3명을 투자 유치관으로 위촉해 기업 동향 파악과 투자 의향 또는 잠재적 투자 기업 발굴, 투자 가능 부지와 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맡깁니다. 이를 위해 이수철 변호사와 차재춘 NH투자증권 법인팀장, 이재현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하고 앞으로 기업체 종사자와 투자 유치 컨설팅 전문가, 공인중개사 등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해 도심에 자리 잡아 개발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안동공단이 단계적으로 이전해 시민공원과 상업주택 용지로 개발됩니다. 김해시는 45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인 안동공단 이전을 추진한 지 20년 만에 첫 단계로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했으며 개발 사업자가 부지를 추가 매입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가 주거와 휴식 공간이 공존하는 명품 복합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기공식이 어제 함양읍 교산리 행복주택터에서 열렸습니다. 함양군이 국비와 군비, 주택도시기금 등 245억 원을 들여 짓는 함양군 행복주택은 200세대 규모로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노인 계층 등에 공급됩니다. 하동군의 2019 읍면정책 합동보고회가 어제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하동군은 읍면 순회 보고회의 경우 주요 사업에 대한 전체 군민의 공유가 힘들어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읍면 합동보고회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군정보고회는 13개 읍면의 건의와 군민과의 대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